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드디어 2주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엄청 오래 쉰 것 같죠? 한 달 쉰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저희가 녹음을 아마 한 주 정도 마지막 녹음을 빨리 한 것도 있을 거고 좀 오래 쉰 것 같은데 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쉬니까 계속 쉬고 싶어. 진짜 관성이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을 해? 왜 벌써? 근데 왜 일에는 관성이 안 붙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찬찬히 고민해보는 2020년 보내보도록 합시다. 연말에 쉴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못 쉬었어요. 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거의 못 쉬었고 거의 못 쉬었다라는 말이 좀 무색할 만큼 사실 아예 못 쉬었고요. 저는. 효진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초에 다녀오셨죠? 네네. 속초에는 다녀왔죠. 그래서 속초 가서 일출 본 거. 그게 제일 연말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저는 오전에 일어나는 게 2020년 목표인 상황입니다. 일출이고 뭐고 지금. 12시 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전. 화이팅입니다. 모두 서로 화이팅하는 2020년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원래 계획했던 게 새해 첫 방송은 라이브를 할까 했었어요. 그쵸.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너무 급하게 하기는 또 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라이브는 사실 하고자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막 뚝딱뚝딱 그냥 갑자기 빵 시작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라이브는 현재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1월 안에 하거나 적어도 2월까지는 안에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지 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디서 녹음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종종 까먹어서 오늘은 한번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보시면 저희가 좀 다른 데보다 멋진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도움으로 즐거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쾌적한 곳이네요. 영상 때문에 사실 여기를 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영상 관련해가지고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유튜브를 올리고 있기는 한데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장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디오 편집을 효진님이 하고 계시고 영상 편집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사실 좀 비슷하게 걸리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너무 조회수가 사실 그쵸. 현저히 적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리액션을 좀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새해 들어 큰 결심 하나 했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정말 큰 용기 내는 일이죠.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유튜브 댓글창을 연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거나 유튜브로 보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유튜브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해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좀 힌트도 받고 고민을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지사항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는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셀럽 맥과 함께한 시즌1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독점 공개로 네이버에서 시스터후드를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광고 문의는 헤이메이트 공식 메일인 헤이메이트매거진@gmail.com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열려 있으니 많은 문의를 부탁합니다. 헤이메이트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계정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자매들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테마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송은희 씨와 여성 예능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이제 2018년에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았고 올해 박나래 씨가 대상을 또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송은이 씨, 김숙 씨, 장도연 씨, 홍현희 씨, 안영미 씨 등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여성 예능인들이 전부 상을 받았어요. 네네. MBC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모든 부문이 MBC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랑 여성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이 좀 골고루 갔긴 했지만 어쨌거나 MBC 연예대상의 이런 결과들이 왜 중요한지, 지금 또 각각의 이 여성 예능인들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송은이와 여성 예능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물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 시작이 이제 송은이 씨가 된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작품을 지금까지는 쭉 다뤄왔는데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다뤄보고 얘기해볼 만한 배우가 있거나 또 예능인, 방송인,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있으면은 인물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하게 될지 좀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먼저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여성과 예능입니다. 올해 연예대상 다 보셨어요? 저는 MBC만 여성분들이 받는 거 클립으로 봤고 기사로 이제 확인을 했죠, 사실. 저는 그냥 할 때 관성처럼 틀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KBS 연예대상에서 이제 대상을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빠들이 받고, SBS 연예대상의 대상을 유재석 씨가 받으셨는데 그 어떤 뭐랄까요, 광경을 모두 목격했죠. 그들이 받는 광경을. 후보 8명이 모두 남성이었다라고 SBS 연예대상에 이제 얘기가 적혀 있는데, SBS 연예대상에서 조금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김구라 씨가 그쵸. 이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한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김구라 씨가 얘기를 해서 조금 빛을 발한 이야기가 되기는 했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건데 통합시상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왜냐면 후보들 다 비슷비슷하고 뭐 딱히 새로울 게 없잖아요.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방송사별로. 그리고 뭐 연예대상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쪽도 연기대상도 그렇고 막 상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SBS 연예대상을 그 속초 가서 봤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시상식이 아니라, 뭐 원래 방송사 축제이긴 하죠. 근데 정말로 자기들만의 축제 같은 거를, 그런 뭐 SBS 패밀리상 같은 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상들이 막 남발되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게 SBS만의 사실 약간 전통 같은 건데, 이게 좋은 전통이면 이어가면 좋겠지만 안 좋은 전통인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방송국 잔치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고 있는 거고, SBS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그걸 준비해 옵니다. 현수막 그쵸. 하고 그 작가들이 우르르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때 또 제가 방송 작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저것도 준비한다고 예약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작가가 하니까요. 막내 작가들이 거기서 그걸 들고 있습니다. 옳은가? 저런 풍토 옳은가? 저는 정말 늘 생각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SBS는 사실 물론 후보자 전부가 남성이었다라는 문제와 굉장히 구태연한 수상이 그쳤다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사실 후보에 김숙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지금 그러니까 좀 중장년층이 되게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청률로 따져서 좋나? 그럴 수 있겠죠. 뭐 성적 순으로 해서 한다 하면은 뭐 그 자기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이 이 프로그램의 최전성기인가?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단 카테고리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된 문화냐면, 이게 지금 정확히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운 우리 새끼
지금 현재 방송국에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예능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예능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들이 SBS에서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쵸.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엄청나게 문제 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분들이 원래 애초에 예능인이다, 방송인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계가 굉장히 흐려진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 예능인들의 축제에 전문 예능인이나 전문 방송인이 아닌 사람을 줬다라는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는 덩어리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무한도전도 팀으로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개인에게 주고 싶으면 개인에게 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진짜 팀제로 주고 싶으면 백상이 그렇게 따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상을 개인이 받던지 그러니까 작품이 받던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를 맞추자는 거죠. 김숙이 있어. 그럼 김숙이랑 같이 후보가 뭐 예를 들어 이휘재 씨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아빠들 이거예요. 이미 1대 몇이야. 아빠들, 엄마들 이래버리면 사실 약간 가성비로 준다는 느낌까지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아니 그럴 거면 아기들 줘. 솔직히 아기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기들 때문에 본다니까요. 이 작품, 그러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 작품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점 그리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아기들일 텐데요. 저는 근데 아기들이 이제 과연 TV에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옳은가에 대한 문제들도 맞아요. 저는 얘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문제의식 같은 게 없는 채로 사실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가족 예능 같은 것들에 이제 때 가족 예능이라고들 하죠. 그러한 거에 효시가 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SBS의 가족 예능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에만 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 김숙 씨가 한 프로그램 시청률이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세 프로그램이나 했고 굉장히 사실상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쵸. 거기서 안 주는 선택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까지 약간 이를 악물고 안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좀 MBC의 수상이 좀 의미가 있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영자 씨가 MBC 연예대상에서 MBC 최초였죠, 역대 최초. 그쵸. 네, 그리고 여성 수상자 연예대상, KBS 연예대상을 받았고 MBC 연예대상을 받았는데 KBS가 역대 최초였고, 맞아요. 그리고 MBC에서는 박경림 CEO 최초였다.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역대 두 번째 여성 수상자라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게 무려 첫 번째가 17년 전인 거예요. 그리고 KBS가 진짜 놀라운 거죠. KBS는 그쵸. 연예대상 역사상이면 KBS의 역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공영방송인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매해 볼 때는 또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보잖아요. 그리고 KBS 연예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아마도 이번에는 본인들의 의도는 그거였겠죠. 이것을 남자 여자로 나눠서 주는 것이 조금 시상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에 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통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남자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MBC 연예대상에서도 사실 이러한 역사적 불균형은 드러났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 부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되게 주요한 여성들은 다 시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연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막 그 홍현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데뷔 12년 만에 신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은 그 서장훈 씨 같은 경우가 거의 예능인으로 전업을 하자마자 신인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뭐 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은 최우수상을 받고 이번에는 대상 후보였잖아요. 엘리베이터다. 빨리 올라간다. 아유, 조고속이지. 아유, 조고속이다. 그리고 사실 또 제일 감동적인 소감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장도연 씨가 이제 MBC 연예대상에 최초로 초대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상 결과 나오기 전에 개수를 세어봤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단 개수를 세어봤는데 계단이 5개더라. 이 5계단을 올라오는데 13년이 걸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뛰어난 여성 예능인 중에 한 명인데 최초로 수상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딱히 방송을 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13년 동안
되게 꾸준히 해오셨는데 3사를 통틀어서 이제 처음 상을 받았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또 김숙 씨가 더 심한 분이 계시죠. KBS에서 이제 수상이 불발됐으니까 MBC에서는 아무 기대도 없이 왔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MBC 연예대상을 집에서 봤다고 그랬는데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MBC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정말 많은 것들이 믿기지 않네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연도를 한 번 더 말씀하신 남자 예능인이 있습니다. 5년 만에 올라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왜 5년 만에 올라오게 됐을까요? 본인의 잘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게 상징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성 예능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남성 예능인들에 대한 용서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쵸. 아니 어느새 출연 정지 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느새 돌아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지를.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볼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능은 오히려 여성 예능인들이 나오는 예능들을 챙겨보는 정도고 저는 TV가 없어요. 한때 TV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TV와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인볼브 되어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커리어의 그 어느 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에 TV가 없습니다. 이 점이 또 특징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예, 여하튼 TV가 없이 살기 때문에 이제 전 무작위로 목소리나 뭐 모습 같은 거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요. 제 아름답지 않은 것에. 그래서 TV를 틀어놓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쵸. 출연 정지도 안 당하고. 정말 그다음에 당당하게 나오고 있죠. 그분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능인들이 그렇게 방송 출연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되게 여실히 드러내주는 순간이 이번 연예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저희도 그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여자들은 같이 미래로 간다에서 또 대담하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능이 정말 범대중적인 분야다 보니까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제가 TV가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 현재 20, 30대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더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TV를 안 보는 어떤 문화 같은 것이. 그래서 사실 TV에서 시청률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장년 이상의 시청층이 보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SBS에서 굉장히 장수를 해버리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막 한때 많이 나올 때 20% 훨씬 넘게 나왔고 지금도 아마 10% 넘을 거예요. 10%에서 15% 정도 사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들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는 거죠. 동상이몽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던 아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족 예능 같은 것들 어른들이 굉장히 편하게 보고 가부장제의 그 논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좀 국민적 신도로 좀 특이 케이스였던 경우가 뭐 제 생각에는 미스트롯 정도가 아니었나 싶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제외한다면 계속 나쁜 영향만 사실은 미치고 있는 거죠. 그 나쁜 영향이라는 것은 보고 있는 중장년 시청자들의 보수성과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맞아요. 20, 30대 이하의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더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남성 중심 예능이나 가부장적인 예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을 때에 비해선 지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면이나 출연자의 말에 대해서 클레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바뀌고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하면 또 보면은 뭐 지식을 어쩌고 하는 프로그램이래. 보면 다 남자인 거죠. 운동 관련 프로그램에 또 다 남자고 요리를 한다고 해도 다 남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직까지 그게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트위터에서 보고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화가 났던 게 SBS에서 서장훈 씨 또 나오시는 핸섬 타이거즈라는 농구 예능을 하잖아요. 근데 또 당연한 듯이 선수들은 다 남성 연예인이고 매니저만 레드벨벳의 조이 씨를 끼워 넣어 놓은 거죠.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걸 다시 하지 않습니까? 슛돌이 더 그쵸. 비기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를 낳았죠. 굉장한 프로그램, 돌이켜보면 굉장한 맞아요. 프로그램이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낳은 프로그램이 됐던 나라 슛돌이를 다시 하는데 한국 여자 축구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자 아이들은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슛돌이 안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지금 새 시대의 기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일단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지. 음. 슛돌이라는 근데 이름을. 슛순이는 좀 이상하잖아. 아니 순위를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정관념에 갇힌 언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름을 다시 쓰고 싶었더라도 슛돌이 뭐 여자가 슛돌이 하면 되죠. 근데 좀 저는 새로운 시대의 기획이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계속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심지어 1박 2일도 뭐 보진 않지만은 그 사단이 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또 남성 출연자들로만 구성을 하고 좀 대담하달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좀 약삭 빠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송국이 이번에 연출이 여성입니다. 그쵸. 네. 근데 연출이 여성인 걸 내세워서 그런 걸 내는 거예요. 기사 같은 거를, 보도자료 같은 걸 내는 거죠. 그건 사실 야 이거 지금 니네가 하도 남자라고 뭐라고 해서 그런 건데 연출이 여자야. 이런 걸 지금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이것도 굉장히 나쁜, 그쵸. 굉장히 기만이죠. 기만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뭐 또 믿기지 않지만 1박 2일 약간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조금 시청률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전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으니까 시즌 이게 3인가요? 뭐 지금 시즌 알수 몇인지조차 알 수가 없네요. 시즌 100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이번 편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또 연출자 탓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그쵸. 만들어버린 거죠. 그 맞아요. 유리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다가온 한 줄기 빛 정말 소중한 존재. 키워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송은이 씨입니다. 정말 한 줄기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 안영미 씨의 MBC 연예대상 수상 소감이 정말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송김 안영미로 살아가겠다. 송김 안영미로 불러주십시오. 너무 여러 가지로 대단한 그쵸. 장면 아닙니까? 그냥 송 안영미도 아닌 거예요. 그쵸. 송김. 그렇죠. 두 분이 함께 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성 함께 쓰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안영미 씨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동적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예능인이잖아요. 그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콘의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 일요일에 가는 것을 느끼던 그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안영미 씨 계시고 강유미 씨 계시던 그 시절인데, 그때 안영미 씨 정말 뛰어난 그 코너들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고고 예술 속으로. 고고 예술 속으로도 그랬고, 분장실의 강 선생님도 선생님?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문화살롱 같은 이름의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코너는 그 강유미 씨랑은 안 하고 안영미 씨랑 다른 이제 코미디언이 했던 건데, 여성 코미디언이 신고은 했던, 씨. 예 맞아요, 신고은 씨랑 했던 건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쵸. 너무 재밌었죠. 근데 그렇게 뛰어났던 예능인이 자리를 못 잡고 좀 자신의 캐릭터도 못 잡은 채로 내가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건가, 나 방송에 맞는 캐릭터일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잡아주고 방송을 끌어와 준 것이 선배들이었던 거죠. 안영미가 지금 약간 그런 19금 개그를 되게 잘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은 게 송은이 씨가 사석에서 그 19금 얘기할 때 되게 눈이 반짝인 걸 보고 그걸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발견해주고 발견해서 발굴하고 끈을 만들어서 끌어주고 하는 일들이 이전까지는 남성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잖아요. 그쵸. 사실 라인을 만들고 그걸 라인을 심지어 만든 다음에 그것을 예능으로 가져와가지고 맞아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우리 라인에 껴줄까 말까를 하는 것으로 십몇 년을 해먹었습니다. 그쵸. 정말로. 근데 그것을 이제 가져온 것, 여성의 것으로 가져온 것이 이제 송은이 씨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송은이 씨는 그 여성
예능인들의 되게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끌어주기 위해서 그 방송국 바깥에서 되게 많은 기획을 해왔잖아요.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방송국 안에서는 주어지는 자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친한 누구랑 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그렇게 많아?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아니, 저는 항상 예전에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 씨가 항상 그렇게 조세호 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양배추, 배추 양배추,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언급하고 계속 언급하는 것들이 약간 그 사람을 유명한 걸로 만들어서 결국엔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성에게만 가능했다면 이제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 같고 송은이 씨의 기획력에 대해서는 사실 2018년 17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8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말에 이영자 씨가 연예대상을 받는 것으로 KBS, MBC 모두에서,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전지적 참견 시점, 작가 시점이래요. 참견 시점으로 받은 건데, 그때가 2018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올해 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영자 대상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송은이 씨의 말이 이루어진 거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예언이 아닌 거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2018년 한 해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2018년에 저렇게 송은이 씨가 노력을 하고 여성 예능인들의 가시화와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과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던 거, 밥블레스유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았던 거예요. 2019년에는. 그래서 예능은 어떤 뛰어난 성장, 변화 같은 것을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MBC의 연예대상을 보면서 조금 바뀐 게, 송은이 씨가 그때 그 연속으로 런칭이 됐었던 거잖아요. 영수증에서 이제 문제가 한번 생긴 맞아요. 다음에 아예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모두 여성 이제 예능인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뭐 전지적 참견 시점도 그렇고 밥블레스유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하시던 라디오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2018년에 다져놓은 게 뿌리를 내린 거였죠. 2019년에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안정된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 안정된 상태에서 더 많은 후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예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아니 그때 왜 영수증 때 김생민 씨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송은이 이제 되게 잘 되나 했더니 막 약간 주저앉는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전 그때도 되게 화가 났던 게 아니 사건 터졌지, 물론 힘든 일인 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송은이 씨는 잘 해나가고 있는데 마치 그 사건 하나가 터진 것이 이 사람의 커리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걱정해서 나온 반응들이 많긴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하면서도 문득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자가 잘 안 되는 걸 기다리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언젠가 마음 한구석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국민들 전체가 가진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맞아요. 거죠. 여성이 망하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거나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거나 끝나는 이야기 같은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잠깐의 실수라든지, 실수가 아니더라도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맞아요. 유형의 어떤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그대로 불운 같은 것이 터진 셈인 건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을 망치게 될 것인처럼 말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식으로 저 또한 뭐 사람들을 볼 때나 이야기를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았나? 왜냐면 물론 그래서일 수도 있겠죠. 여자들은 그런 걸로 걸러 넘어지면 너무 심하게 그쵸. 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심하게 다시 기회를 못 받게 되고, 그래서 되게 완전 무결하게 되기를 요구받거나 그렇게 되기를 요구받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지.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저 정도는 툭툭 일어나서 더 앞으로 갈 수 있지. 더 잘 될 수 있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성들의 미래, 여성들의 다음 일들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MBC 연예대상 보면서 사실 송은이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발굴해주고 같이 뭔가를 한 여성 예능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예능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송은이 씨가 뭐 예능의 뭐 판도를 바꿨지 완전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누구 개인이 그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는 엄청 힘들기도 하고 거의 없는 일이죠. 근데 항상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버지니아 울프가 그 자기만의 방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해요. 분위기라는 성차별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게 어떤 제도나 막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송은이 씨랑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뭐 여성 예능인이 몇 명이 활약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약간 여성 예능인들 요새 잘 나가고 잘한다 이런 게 약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기세를 탄 거죠. 그렇죠. 역시 중요한 건 기세인 거예요. 기세네요. 맞아요. 그래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BC의 카메라맨이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여성 예능인이 수상소감을 말하면 송은이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런 대종상 같은 데서 모든 여성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김혜수 씨를 비추는 것 같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결국 분위기나 기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분위기를 계속 말을 해주고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예능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의 댓글. 그 다음에 뭐 기사 하나 둘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SNS의 분위기 같은 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 더더욱 잘하고 있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얘기해주고 맞아요. 말해주고 재미를 발견해주고 그런 것에서 사실 캐릭터를 뽑아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능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런 게 되게 흔한 업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지만 밈화된다고 하죠. 어떤 캐릭터화 되거나 사실 그 신봉선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포즈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포즈. 복면가 왕에서 하신 거.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광고도 하고 뭘로 나왔었잖아요. 네. 약간 그 등신대 같은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재미있게 이야기가 되고 하면은 그들에게 기회가 간다는 거고 일자리가 간다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좀 되게 재미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재미있어 하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미 씨도 그 얘기했었죠. 수상소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안영미 정말 웃기다라고 해준 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그 얘기했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댓글을 답시다. 그 수상소감이 정말 아름다웠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결국 또 추모의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맞아요. 하니까요. 저희가 뭐 댓글이 이 모든 사태나 상황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채널과 이야기에 되게 의미가 부여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되게 막연하게 지금까지는 쓰인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이 단어를 여성 코미디언들이 쓰는 걸 보면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저 자신도 약간 다시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어요. 이 개인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개인으로서의 나는 웃기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예능인으로서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말을 이제 박나래 씨가 남기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개인으로서는 되게 복잡하고 어떤 부분에서 나쁘고 약한 인간들이지만 직업에서만큼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방식의 힘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저게 되게 좋은 직업에는 자세겠다라는 생각을 연말에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는 송은이 씨를 백마 타고 온 초인처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세상이 사실 저는 바뀌지 맞아요. 않는다고 생각해요. 송은이라는 개인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해냈고 정말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영민한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들기는 하지만 초인을 기다리고 새롭게 해줄 어떤 한 명의 스타, 한 명의 인물을 기다리기보다는
그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개개인들을 보면 좋겠고, 전 사실 지금 여성 예능인들이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한 예능의 판도가 바뀌는 과정, 분위기가 바뀌고 기사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함께 지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은이 씨가 매니지먼트 차렸잖아요. 1호 연예인이 신봉선 씨였고 이제 오늘 기사가 난 게 김신영 씨 영입했다고 기사가 제가 모르는 났더라고요. 상태였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이죠. 네, 저는 김신영 씨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쵸. MBC 시상식에 맞아요. 다 왔었는데 셀럽5 멤버 다 있는 상황에서 김신영 씨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고, 정말 또 재평가, 다시 한번 재평가, 또 재평가 해줬으면 좋겠는 연예인. 그쵸. 최고의 방송인 김신영 씨. 최고의 희극인. 정말 정확하죠. 네. 최고의 희극인인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우울할 때 그분 클립을 봅니다. 그쵸, 유튜브에서. 그쵸. 뭔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클립들 있잖아요. 네, 성대모사 하시는 것들. 네, 그런 면에서 키워드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사람을 주목. 주목입니다. 방금 김신영 씨 얘기도 했지만 좀 또 아직 시상식에서 못 봐서 혹은 프로그램에서 더 자주 못 봐서 아쉬운 여성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은 우선 김신영 씨가 있고요.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박경림 씨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저희 효진님이 안 쓰셨는데 왜 박경림 씨가 있냐면,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랑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아까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17년 전 MBC의 유일한 대상. 그쵸. 제가 알기로 20대의 여성인이 20대 상을 받은 처음일 거예요. 물론 그냥 원래도 처음이니까. 근데 그 20대 때 받았다는 거죠. 20대 때 연예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 예능인입니다. 그쵸. 당시도 천재 예능인이었고 전 지금도 천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최근에 뭘 했지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청룡 시상식을 보십시오. 청룡 시상식에서 이렇게 턱시도 같은 거 입고 나오셔가지고 모든 영화 배우들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진행자로서의 역량은 지금 거의 탑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 아주 많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실 진행자, 그쵸. MC로서의 역량은 가장 사실 까다롭고 어려운 인터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과 지금 벌써 몇 년째 중요한 무비 토크, 그리고 뭐 제작 맞아요. 발표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의 어떤 그 일을 잡게 되신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영화 계에서는 가장 잘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획력과 능력이,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토크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박경림 씨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맞아요. 최근에 하게 됐거든요. 이동신 토크가 하고 싶으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토크를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 맞아요. 저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림 씨, 그쵸. 네. 너무 저는 박경림 씨 그 진행하실 때 예전에 저는 아이돌 앨범 제작 발표회 갔을 때 많이 봤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관련해서 프로모션용 토크쇼 같은 거 하시는 거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엄청 왜 영화 관련해서 토크하는 거 보면은 막 리포터분들이나 남자 리포터분들 보면은 되게 뭐랄까요, 좀 무게감을 너무 내려놓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경림 씨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되게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나 영화 배우들은 더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가 그해 한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청룡 영화제를 보시면 그게 특이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 누구와 누가 와 있습니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혜수 씨와 어떤 배우가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그해 연기한 캐릭터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호명하고 그 사람이 그 역할로 불러내는 진행을 하시는데, 전 그게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캐릭터를 끌어내는 장치를 함과 동시에 일단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성의 있게 즐겁게 한국 영화를 보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는 좀 진짜 많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효진님은 또 어떤 분?
저는 송은이 씨가 한번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박지선 차례다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시진 않고 있는데 그 송은이 씨랑 같이 하는 영화 보장 음. 하에 나오시는 거 보면은 정말 영리한 개그를 친다고 해야 되나? 지적이에요, 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반짝이는 사람인데 더 많이 이걸 선보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순발력이 또 엄청 좋은 예능인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거 보셨나요? 박미선 씨가 미선 임파서블의 아, 네네. 빰빰빰빰빰빰 정말 기력이 빠지는 그쵸. 그 오프닝 송을 부르면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 진출하셨는데 뭐 박미선 씨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 진짜 많이 책 같은 데서 많이 했고 저희가 글도 많이 썼고 했는데 박미선 씨에게도 더 큰 사랑이 돌아오는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왜 얼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연예대상이랑 같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여성 예능인들 계보가 있었잖아요. 태초에 이성미가 있었다로 시작되는 너무 완벽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성미 씨, 전 이경실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다 뭔가 이런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들은 예능인들은 특히 세대 교체라는 걸 할 새도 없이 왜냐하면 여성 예능인들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되게 쉽게 밀려났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좀 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번에 뭐 송은이 씨만이 아니라 여성 예능인들을 통해 벌릴 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자매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매들은 무한걸스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제목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여성들이 중심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무한도전의 여성 버전입니다. 송은이 씨, 김숙 씨, 안영미 씨, 신봉선 씨, 황보 씨, 뭐 김신영 씨, 이 외에도 백보람 씨 이제 이런 분들 나왔었고 레전드 에피소드나 장면들이 진짜 많아서 지금도 짤로 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재밌는 기획도 많이 했었는데 송은이 씨가 40살이 됐을 때 송선배 부록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종종 생각날 때 짤 같은 거를 챙겨보는데 아니 MBC가 이럴 때야말로 제목이 꼭 무한걸스일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무한걸스 리턴즈 같은 거 여성 연예인들이 중심인 뭐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지널 기획을 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한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무한도전이 그렇게 됐을 때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맞아요. 그때 되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지금 뭐 이상한 전혀 다른 또 남자들로 하는 기획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기획들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와글와글 재미있어 하는 것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즐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국 분들 듣고 계시다면 안 들으실 것 같지만요. 네, 좋은 네.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새 코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원래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넷플릭스의 두교황이고요.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 두교황을 소개해야지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잠자기 직전에 보는 바람에 지금 5번 정도 끊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사실 좀 졸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쉽게 졸려지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좋은데 한 번에 봐야 돼. 네. 그래서 조금 정신이 맑을 때 이건 보기로 하고 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노성미 작가의 매우 초록이라는 에세이집입니다. 노성미 작가님은 먹이는 간소하게라는 책도 쓰셨던 분인데 화가세요.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노성미 작가님이 40대의 비혼 여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되게 외진 곳에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이미 재밌겠는데? 정말 재밌고 거기서 이제 고양이들이랑 뭐 혼자 조그맣게 농사도 지으시고 거기 작업실도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 동네 분들이랑 교류도 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로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좀 유쾌하게 시작하시고 싶다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 끝나기가 무섭게 빌려달라고 하려다가 좋은 책은 사서 봅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전자책입니다. 제가 전자책으로 봐서 빌려드릴 수가 없네요. 좋은 소식 고맙고요. 네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해 2019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020년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화는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 들어왔어요. 그쵸. 어떤 작품인가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고 시즌 3 나오면은 꼭 다뤄야지라고 벼르고 있었던 작품. 바로 넷플릭스의 빨강머리엔입니다. 이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로 멀리 떠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빨리 다루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걸 좀 빨리 보셔야 시청률 같은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즌 4는 안 된다고는 돼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넷플릭스가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빨리 훅 달려서 이제 1월 3일에 공개됐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빨강머리 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